제가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 일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왔어요. 새로운 4 시리즈를 시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3 시리즈를 4 시리즈보다 더 좋아해요. 3과 4의 차이는 3 시리즈는 세단이고 4 시리즈는 쿠페다 라는 거죠. 예전에는 3 시리즈의 세단과 쿠페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 시리즈 4 시리즈로 이름이 아예 나뉘어버렸죠. 근데 이름만 나뉜 게 아니고 형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심지어 이번에 새로 나올 4 시리즈는 키드니 그릴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BMW 쿠페에서 볼 수 없었던 과장된 엉덩이 뭐 이런 것까지 가졌어요. 예전에는 꼭 쿠페가 날렵해야 되냐?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날렵해졌더라고. 제가 사실 저 혼자 타는 차가 있었습니다. 제기어 F타입이 있었는데 제가 차를 F타입에서 3 시리즈로 바꾸겠다고 했더니 제 처가 3 시리즈 내놔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차를 거의 뭐 제 처가 타고 있어요. 제 처는 운전을 뭐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남들 피해 안 주고 교통 흐름 잘 따르고 그리고 코너링 즐길 줄 알고, 아무튼 그래서 가족과 같이 타는 용도, 가끔 제가 꺼내서 좀 쏘고 싶을 때 쏘는 용도. 3 시리즈가 우리 곁에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흔해서 특별한 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3 시리즈는 역사에 남을 물건이야. 럭셔리카라는 게 꼭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차도 럭셔리가 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만든 차예요. 두 번째, 세단으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어떤 스포츠카보다도 운전이 재미있는 그런 차가 됐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차야. 다 타본 사람들은 다 알아. 3 시리즈가 최고인 걸. 누가 만약에 BMW 3 시리즈 무시하거든 야 꺼져 그래. 심지어 저는 포르쉐 911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911이랑 비교해봐도 3 시리즈의 스포츠성은 떨어지지 않아. 911이 물론 더 재밌어. 더 재밌고 더 빨라. 근데 그 빠름과 그 즐거움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느냐? 그럼 그건 아니야. 911 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쏘고 언제 어디서나 막 자극을 느끼고 막 이런 걸 원할 것 같아? 그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 911도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얌전해지고 있어요. 911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즐거움을 언제나 원하는 때 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나는 좀 의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340i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어. 달리고 있으면서 불만이란 게 없어. 천천히 달릴 때는 천천히 달릴 때 나름대로, 그리고 쏠 때는 뭐 이거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아, 이거 엔진 소리 봐라. 엔진 소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취한다니까. 달리다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이 엔진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차에서 느끼기 힘들어. 제가 지금 3 시리즈를 타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의문점이 있어. 340i보다 440i가 즐거울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가서 보자고. 타보고 얘보다 즐거울 수 있는지. 이걸로도 끝인데 뭐 어떻게 더 즐겁냐. 가서 타보자. 아,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참가자들이랑 얼굴을 안 마주치게 해놨네요. 아, 비대면 요거 머리가 좋구나. 일단 겉모습은 키드니 그릴이 가장 많이 바뀌었죠. 키드니 그릴이라는 건 콩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키드니 그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80년대 이후 90년대부터의 키드니 그릴은 키드니처럼 안 생겼었어.
키드니처럼 생겼던 게 변화하면서 그냥 사각형으로 변했던 시대가 우리 눈에 익숙해요. 그래서 키드니처럼 생기지 않은 걸 키드니 그릴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그래서 예전의 키드니 그릴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의 충격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사실 충격을 받긴 받았어.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 댓글에도 있잖아. 최홍만 닮았다, 한기범 닮았다, 뭐 이런 댓글 달리잖아. 실제로 보면 이정재 닮았거든. 나랑 비슷해. 잘생겼어. 이거 잘 팔려. 좀 있으면 이거 엄청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보면 예쁘네 그럴걸?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범퍼잖아.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크래시바가 들어있어요. 강성 멤버가 이 가운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원래 라디에이터 그릴이니까 냉각을 해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그냥 바람 통하게 만들면 됐어. 요즘은 연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냉간 시에는 바람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하다가 엔진이 풀 가동돼서 열을 많이 받았을 때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문이 열리는 개폐되는 라디에이터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달려있죠? 여기는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가 달려있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구조로 생겼는데 깔끔하게 떨어지거든. BMW 디자인 잘해. 라디에이터 그릴의 변화는 요만한 변화야. 작은 변화야. 진짜 큰 변화는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의 라인이 지금까지의 3시리즈 쿠페, 4시리즈와는 완전히 달라졌어. 이번 4시리즈부터는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어찌됐건 세단의 형태가 남아있었어. 이번에는 루프라인의 상사점이 여기로 왔어요. 예전엔 이쯤 있었거든? 근데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 뭘 연상시키지? 911 같은 패스트백 차량들이 여기에서 정점을 맺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쫙 빠지거든. 그러니까 마치 패스트백처럼 거의 끝까지 루프라인이 이어지기 때문에 트렁크가 없는 것처럼 그냥 쭉 뻗어서 끝나죠. 그래서 거의 911 같은 정통 쿠페와 같은 라인을 넣었어. 그래서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난 그거 싫거든. 나는 옛날 3시리즈 쿠페 라인이 진짜 그야말로 3시리즈 쿠페가 아닌가 싶은데 BMW도 참 알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만 가지고 재미를 준 게 아니고 옆으로 또 훅 벌어지게 해서 엉덩이 부분을 또 강조했어요. 스포츠 쿠페의 정석이 넓은 엉덩이, 쭉 낮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 이게 아마도 대명사이기 때문인 것 같아. 이번 차는 볼륨감이 디자인 언어예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어쨌든 BMW가 새로운 시대로 발을 내뻗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을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불러요. 모든 차의 이 부분이 아니라 BMW의 이 부분을 역동적인, 뭔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역동성을 이 호프마이스터 킥, C필러 여기에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BMW가 C필러 디자인의 완성이었단 말이야. 너무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그 정체성, 호프마이스터 킥이라는 정체성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하면 BMW 흉내냈다,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일부러 다르게 하려다가 더 어색해졌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런데 그 벽을 깨고 싶었던 건 BMW도 마찬가지였나 봐.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서 쫙 꺾였을 텐데 그냥 이렇게 된, 나는 호프마이스터 킥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호프마이스터 킥이 사라진 것 같아. 이게 디자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BMW에서는 진부하더라도 호프마이스터 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나 같은 올드스쿨들은 그런데 뭐 어떡해. 뒷부분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BMW 로고가 없었다면 아무도 BMW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 뭔가 달라지고 싶은 건 알겠어. 근데 일단 BMW의 길은 아니야. BMW가 지금까지 디자인으로 망친 적이 여러 번 있거든. 근데 그때마다 타보고 나면 반해. 일단 타보자고. 나는 이렇게 생겨서 뒷모습이 싫어. 출발하기 전에 앉자마자 푹 파묻히는 느낌이 3시리즈보다 더 있네. 달리기 시작하니까 알 수 있는, 뭔가 노면과 나의 거리가 가깝네. 뭔가 이 낮은 차에 타면 딱딱해가지고 그 과속방지턱 충격 같은 게 그대로 엉치뼈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게 없이 딱딱한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쫀득한 차를 타는 느낌이네. 배기음도, 배기음 뭐 사실 내 차랑 똑같은 차니까, 똑같은 엔진이니까 똑같은 느낌인데 기분상 뭔가 좀 더, 그리고 차선 변경 했잖아요 제가 지금. 차선 변경이 세단이랑 달라. 딱딱한 서스펜션이 뭔가 그 차선 변경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옛날에 아주 딱딱했던 시대의 BMW의 그 칼질인데, 요런 구분길, 요 구분길을 들어갈 때, 내 차를 지금 타고 와서 이 차로 갈아탔잖아요. 코너링이 완전히 다르네. 특정 성능이 좋다 뭐 이거보다 코너링 할 때 맛이 완전히 달라. 요 예민함이 완전히 다르네. 요거 봐라. 요거
요게 뭐냐면 뭐를 돌 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코너링을 더하고 뛰면 도는 각도가 좀 무뎌지고 요게 스포츠카의 기본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이고, 스티어링 휠로 코너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하수. 솔직히 중수 이상이 되려면 엑셀워크로 코너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물론 이걸 모른다 그래도 운전할 수 있어. 그걸 모르면 뭐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인 거죠. 근데 얘는 너무 예민하게 되네. 엑셀워크로 차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 포르쉐가 전매 특허였어요. 그게 포르쉐가 재밌다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 근데 포르쉐 타는 사람 중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 뭐 이거 왜 이래요 뭐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르쉐도 요즘 그 성향을 좀 죽였거든. 웬만한 속도역이 안 되면 그 맛이 잘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포르쉐를 타도 그렇게 막 언제나 재미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얘는 그게 살아있는데 속도를 주냐 뛰냐. 요거 봐라. 요거 속도를 계속 내게 되네. 속도를 내다가 코너링을 하다가 샥 뛰면 요거 3 시리즈랑 똑같을 줄 알았어 난. 솔직히 완전히 달라. 예민함의 정도가. 3 시리즈가 나쁜 차가 아니잖아. 코너링이 안 좋은 차가 아닌데 얘랑은 완전히 달라. 사실 옛날엔 3 시리즈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3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면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나는 좀 따라가기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무뎌졌어. 근데 그건 3 시리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차가 좀 무뎌져 오고 있어. 나는 얘도 무딜 줄 알았어. 왜냐면 처음에 딱 타고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감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코너링 할 때, 차선 변경할 때는 옛날 BMW 감각이야. 이 동력 성능을 받아내는 서스펜션이 노면을 막 쫙 핫으면서 가네. M340i의 어댑티브보다 M440i의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더 좋아.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좋은 게 아니고 서스펜션 설계 자체, 셰시의 설계 자체가 좋은 거죠. 노면 추종성이라든지 승차감이 오히려 얘가 더 좋네. 스포츠카는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스포츠카는 서스펜션으로 노면을 제대로 눌러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셰시 성능은 엄청 좋은 편이거든. 포르쉐, 페라리로 가면 사실 생각한 것보다 승차감이 좋아요. 제대로 만든 스포츠카는 다 잘해야 되거든. 얘가 바로 그런 애야. 사실 예전에는 이 가격대의 스포츠카에서 이 정도 서스펜션 감각을 느끼긴 좀 어려웠어. 요런 느낌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스포츠카로 갔어야 되고, 1억 원 이상의 스포츠카라고 하면 엔진도 큰 게 들어있을 테니까 엔진의 무게, 차체의 무게 때문에 또 스포츠 성능이 반감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 차체 무게는 가벼운데 승차감은 고급차의 그것. 2021년에 BMW가 이런 세팅을 가져왔다는 건 BMW를 지지하는 B당 멤버로서 되게 반가운 일이야. 그러니까 BMW가 변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있잖아. 예전부터 BMW 탔던 사람들. 이거 타보면 생각이 바뀌겠네. 자, 이쯤 되면 다음 M3, M4는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물건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인데 이건. 이렇게 가속과 감속을 반복할 때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네. 제 차 M340i에서 느꼈습니다만 340i, 440i에 실려있는 이 엔진이 상당히 자연흡기처럼 돌아. 그러니까 터보 엔진이 이렇게 가다가 우웅 하고 힘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얘는 그 선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슥 하고 올라가서 운전할 때 되게 기분 좋은 고조감을 줘. 지금 이렇게 하고 속도는 올라갔지만 힘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옛날 자연흡기의 방식이야. 사실 이렇게 난 디자인이 이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앞에 키드니 그릴은 좋아 난. 근데 사이드 뷰라든지 이런 게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변화할 필요 있나 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타보면 BMW네. 아니 뭐 차를 달려봐야 알지 뭐 서 있을 때로 평가하세요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 BMW의 신화를 책에서 보거나 인터넷에서 본 게 아니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거 눈물 나는 차다. BMW 3이라고 하면 다들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3 시리즈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전설의 차라고 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타봐야 되네. 그런 사람들 시즌 끝이다. 이거는 뭐 그냥 요만큼만 타봐도 답이 나오네.
총평 가겠습니다. 4 시리즈가 3 시리즈랑 얼마나 다를까 싶었는데 타보면 완전히 달라. BMW의 황금기의 핸들링을 되찾았어. 최근에 BMW가 너무 얌전해졌다는 비평도 있었는데 그 얌전해졌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운전의 편안함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점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BMW 4 시리즈를 한마디로 평한다고 한다면 BMW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2차 타바라고 할 수 있는 BMW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 성능을 가진 차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MW 이미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대 더 사, 써 있잖아. 한 대 더 사.